2022년 목포시 용당 2지구 신촌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해에서 토지 소유자 협의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해입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제작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위해 토지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1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가 뭔가요? 우리에게 주민등록이 있듯이 땅에도 그 지번과 지목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의 약 15%가 불부합지로 이들 토지의 현황이 지적과 달라 문제가 발생하기에 최신 기술로 정확한 측량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바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어느 토지나 지적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 국토의 약 15%가 지적 불부합지로서 이들 불부합지 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현재 지적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아날로그 방식으로 측량한 것이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토지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당장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거나 건축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추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외지인 유입 시에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크죠. 지적재조사하면 내 땅의 면적이 달라지나요? 드론과 위성 등을 활용해 정확하게 측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현실 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이웃 간 협의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달라진 면적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통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토지 경계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현실 경계를 우선으로 하되 지적도, 지방관습순서로 토지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를 두고 토지 소유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 심의 의결하며 분쟁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지적재조사는 국책사업으로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 진행과 측량, 등기 정리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실 도로가 있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으나 없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스마트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책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땅 포털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배경입니다. 지적공부는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 국토의 15%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 원점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굴곡이 있는 경계를 직선 경계로 설정하여 토지를 정형화한 사례이며, 두 번째는 도로를 확보하여 맹지를 해소한 사례, 세 번째는 현실 경계 반영으로 경계 저촉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 절차입니다. 첫 번째, 실시계획 수립, 토지 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일필지 조사 및 측량, 경계 조사 및 경계 합의, 경계 확정, 조정금 정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정리 순으로 사업은 진행됩니다. 사업 절차, 첫 번째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실시계획 수립이 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 소유자께서는 실시계획 수립 공람 공고 기간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지정,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사업 절차 두 번째, 토지 소유자 동의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지구 지정일부터 사업 완료 공고일까지입니다. 정지 대상은 경계보건 측량 및 토지 분할, 지목 변경,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단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목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 완료 공고는 지적재조사 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경계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사업 절차 세 번째, 토지 현황 조사 및 일필지 조사 측량입니다. 조사 대상, 토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지하 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 방법은 지적 측량 대행자가 조사 항목을 조사하여 토지 현황 조사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사업 절차 네 번째, 경계조사 및 합의입니다. 경계 설정 기준은 첫 번째, 현실에 의한 경계, 두 번째, 지적 도면에 의한 경계, 세 번째,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네 번째, 합의에 의한 경계입니다. 경계 설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 설정 예시 첫 번째, 현실에 의한 경계입니다.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 경계인 담장 등 지형 지물로 경계를 결정합니다. 경계 결정 예시 두 번째, 지적 도면에 의한 경계입니다.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인 지적 도면에 의한 경계로 결정합니다. 경계 결정 예시 세 번째, 지방 간섭에 의한 경계입니다. 그 지역에 전해져 온 경계 설정 방법이 있는 경우 지방 간섭에 의한 경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 예시 네 번째, 합의에 의한 경계입니다. 현실 경계 설정이 우선이나 인접토지 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의한 경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 조정 방안입니다. 첫 번째, 도로 확보는 맹지를 해소한 사례이며, 두 번째, 마당 확보는 토지 정형화, 세 번째, 굴곡이 많은 지적선 직선화, 또한 토지 정형화, 네 번째, 도로와 수직선이 되도록 경계 조정하는 부분도 현실 경계 및 토지 정형화한 사례입니다. 단 토지 소유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 절차 다섯 번째, 경계 확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자료를 기반으로 토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계, 임시 경계점 표시, 이에 따른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통지하고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을 걸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경계 결정,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결정서 통지, 경계결정서 통지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이의 신청 토지 경계 결정,
이후 경계가 확정됩니다. 사업 절차 6번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업 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고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고를 작성합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경계 확정 시 일반 지번은 변동이 없고 임야 지번은 일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사업 절차 7번째, 등기 정리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새로운 지적공고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여 등기를 정리합니다. 사업 절차 8번째, 조정금 산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 필지별 토지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이 된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요청한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및 징수 방법입니다. 토지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목포시에서 수령하고 토지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목포시에 납부합니다. 다음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소개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목포시장, 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 측량 수행 업체입니다. 사업량은 2개 지구 1270필지. 첫 번째, 용당 2지구는 용당동 183번지 1원 971필지로 소유자 수는 534명입니다. 두 번째, 신촌지구는 용당동 964번지 1원으로 299필지, 소유자 수는 198명입니다. 용당 2지구 문태고 사거리 일대의 위치도입니다. 선정 배경은 지적 측량 성과 불부합으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불일치 지역에 해당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촌 1지구 신촌마을 일대입니다. 선정 배경은 지적 측량 성과 불부합으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불일치 지역에 해당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조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 제출,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 동의서 제출, 임시 경계점 표시 및 경계점 표시 설치 시 입회,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 시 출입 협조, 사업 완료 후 조정금 청구 및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동의에 표시하시고 소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토지 소유자 서명 날인하여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의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입니다. 구성 요건은 토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위원은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입니다. 토지 소유자 협의회의 역할입니다. 지적 소관청에 대한 우선 사업지구 신청, 토지 현황 조사에 대한 입회, 임시 경계점 표시 및 경계점 표시 설치에 대한 입회,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추천입니다. 2022년 목포시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